안녕하세요. 사스TV 백선철입니다. 각 항공사에 그 지원을 할 때, 어떤 시기에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그 항공사들이 어떤 채용 시기가 언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채용에 대한 어떤 특징이 어떤 건지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좀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지원자 여러분들의 스펙, 개인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뭐 자가 진단을 하면서 언제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채용 시기와 각 항공사별 그 채용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면, FSC 같은 경우 또 LCC의 경우 한번 둘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휴직자를 포함해서 아시아나항공이 한 3,800, 한 4,000명 가까이 되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한 6,000, 한 500명 정도 승무원들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약간의 유두리가 있어요. 뭐 저가 항공사는 이 인원이 안 들어오게 되면 운항에 굉장히 큰 차질이 생기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적시에 이제 들어오지 않더라도 약간의 그런 어떤 유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 항공기가 도입되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뽑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어떤 유두리를 좀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에서 가장 좋은 인력을 뽑을 수 있는 시기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하반기에 채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졸업생들이 지원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새롭고 좋은 인력들이 이제 많이 지원을 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그 채용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LCC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두리가 별로 없지요. 그래서 적시에 인원을 투입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항공기의 도입에 맞춰가지고 이제 채용을 진행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LCC와 또 그 FSC와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또 고려를 해야 되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역으로 하반기보다는 또 상반기 쪽에 지원을 하는 게 조금 유리한 그런 부분. 첫 번째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스펙을 더 쌓아놓고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LCC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고가 나올 때마다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또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서류 전형에 통과하는 인원수가 대한항공이 굉장히 많고 아시아나는 조금 적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 통과율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경쟁률이 낮죠. 예를 들어서 뭐 한 15,000명, 2만 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1차 면접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인원은 한 8,000명에서 9,0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2대1 정도 가량의 그런 경쟁률이 있고, 반면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탈락이 됩니다. 그게 15,000명, 2만 명 지원을 했을 때 2,000명에서 3,000명을 1차 면접에 대상이 되게끔 하다 보면 5대1이나 한 6대1 정도의 그런 경쟁률이 세죠. 그래서 흔히들 아시아나항공은 서류 전형이 굉장히 어렵고 대한항공은 서류 전형이 좀 수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이 돼야 될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자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스펙을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스펙이 된 이후에 이제 첫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바로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또 떨어지고 또 이제 계속 지원을 할 수 있고 통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지원을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차이가 있다는 점도 조금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다 구체적인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각 항공사별로 어떤 채용 기준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개인적인 그런 스펙입니다. 지난 시간에 항공사에서 채용 기준이 어떠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항공사에서 이제 기준들이 있죠.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일단은 서류 전형을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류 전형만 두고 얘기를 좀 해보자면 항공사에서는 몇 가지에 대한 그 팩트를 가지고 서류 전형에 대한 통과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중에 가장 큰 그런 부분이 외국어 능력, 영어 토익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어떤 신체 조건, 키. 서류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때 보통 65 내외에 있는 사람들은 한 3cm, 4cm를 더 높여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서류 전형을 통과를 하고 1차 면접을 할 때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뭐 이제 키에 신체 조건에 대해 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세 번째는 나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 나이가 많게 되면 어떤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감안을 좀 해야 돼요. 왜 그런지에 대한 거는 시간을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또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학교 생활을 뭐 성실히 했느냐라고 하는 객관적인 그런 자료로 학점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작성한 자소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제 반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팩트를 가지고 항공사마다의 가중치는 약간씩 틀리겠지만 그런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는데, 물론 그 모든 그런 부분들이 100%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 많지만 외국어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토익 점수가 높다거나 아니면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에 대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나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제 커버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나하나 그 팩트 자체가 반드시 어느 기준 점수 이상에 올라가야 되긴 하지만 다 최상의 점수를 받아야지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어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학은 보통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토익 점수 한 550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토익에 대한 점수의 기준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신장이 좀 작다거나 아니면 학점이 좀 떨어진다던가 그거를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학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올해 내년에 지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1학년, 2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어학에 대한 부분, 최소 제2외국어 하나 정도는 어느 정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 성격, 신체 조건, 뭐 이런 부분들은 타고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단시간 내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경쟁력을 키워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를 고려를 해서 언제 내가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판단을 해보고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이제 하자면, 특히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황에서 지원을 해라.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 각 항공사마다 과거에 그 지원을 한 이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로 다 갖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시아나항공입니다. 그래서 면접 점수가 굳이 낮은 사람들을 또 서류전형을 통과해서 또 한 번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처음 지원을 할 때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한 상황에서 지원을 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본 그런 어떤 자료들을 그렇게 충분하게 많이 활용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계속 나올 때마다 이제 집어넣어라라고 하는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나 LCC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기 도입에 맞춰가지고 적시에 뽑기 때문에 그 LCC 같은 경우는 바로 나올 때마다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사전에 필요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각 항공사별로 어떤 채용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조금 구체적인 그런 내용으로 한 번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